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아우직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국민과의 회담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 그리고 어제 숫자를 보니까 부동산 매매 허가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란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부동산의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대표님께서 기준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에 워낙에 또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현장 가보기 전에 이슈 브리핑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좀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연령대로 보면 30, 40대가 특히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이게 좀 이렇게 유리한지 30대를 위한 특강을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30대들은 아직 돈이 많이 있지는 않고 경제 생활을 활달하게 하는데 반면에 가진 것들도 많은 그런 세대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지침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뽑아자면 첫 번째는 이제 청약,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인기가 없는 지역 말고 누구나 원하는 지역, 누구나 이제 그 청약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천 대 1의 경쟁률이 있고 그다음 청약 가점 비율도 보게 되면 적어도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까지는 돼야지 당첨 확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껏해야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청약 가점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60대 후반이라든가 70점 정도 되려 그러면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가 돼야 되고 청약 이제 기간이 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한 셋 정도, 그 다음 부양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갖춰져야 청약 점수를 갖출 수 있을 텐데 30대는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청약에 좋은 단지에 당첨될 확률 자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좋은 단지를 이렇게 선점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우리 편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수를 하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투자와 거주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상황으로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요. 30대는요 돈이 너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오를 만한 단지는 10억, 20억, 많게는 30억 이렇게 비싼 단지가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30대는 특별히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자산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몸이 고생스럽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외곽 지역에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이런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1시간 정도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만한데 대출이나 전세를 안고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곳과 투자하는 곳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데서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경험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동산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제 뉴스가 다르고 대책에 따라 달라지고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게 결국 부동산이거든요. 이럴 때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여기서 내가 놓친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실전 경제 근육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이제 그 기존 기득권층과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고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정보력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그 시간이 결국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이러한 이제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잘못된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이제 불특정한 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을 클릭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조언을 얻는 거죠. 뭐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뭐 누가 됐건 뭐 친구나 뭐 선배나.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여다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조언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기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약간 이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투자 전략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책을 읽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조언. 그 다음에 부동산에 정말 연구하고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알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좀 더 실패세라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